자, 오로지 호텔리어가 궁금한, 호텔리어를 꿈꾸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호텔 다 알려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호텔 다 알려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식음료 파트의 첫 녹음인데요. 식음료에는 총 4분의 크루가 계신데 그 중에서 오늘은 반얀트리 호텔의 클럽 레스토랑 이병환님과 셰라톤 인천의 판촉팀의 김현우 지배인 모셨습니다. 식음료 편에 그 판촉 지배인을 모셔서 좀 의아하실 텐데요. 저희가 좀 안타깝게도 연회장 호텔리어는 섭외가 좀 어려워서 연회장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판촉 쪽으로 넘어가신 트랜스퍼 하신 김현우 호텔리어를 섭외했습니다. 이 부분 안내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클럽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인 27살 이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셰라톤 그랜드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맡은 분야가 있으시죠, 크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서울 같은 경우는 크게 클럽동과 이제 호텔동 두 곳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클럽 레스토랑은 이제 클럽동에 같이 이제 위치해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반얀트리 회원 또는 투숙객들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업장을 이용하시려면은 투숙하실 때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회원 전용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VIP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 분에 대한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한다는 점이 일반 레스토랑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사실 클럽 레스토랑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현우 지배인도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사실 판촉팀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만큼은 연예부서라는 생각으로 좀 대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예부서라는 거는 사실 뭐 기업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발표회, 워크숍, 전시회, 뭐 그리고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를 이제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곳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두 분 다 사실 먼 길 와주셔서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녹음하는데, 방송하는데 진솔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을 좀 받았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께서 그 진정성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거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배님들이 생각하시는 식음료 부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좀 해줬어요. 그래도 저희가 좀 긍정적인 방송이니까 단점보다는 좀 그 장점 위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단점에서 장점 순으로 가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우 지배인 먼저 할까요? 김현우 호텔리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식음료의 단점은 누구나 생각하듯이 일단 고정적인 스케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간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주말에 좀 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휴일도 출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경조사라든지 친구들과의 약속, 가족 모임 등이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체력적으로 좀 다들 힘들다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호텔에서는 고가의 이제 집기류, 도자기 같은 걸 좀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좀 체력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과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만큼 타 부서들보다도 이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점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단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더 큰 장점에 대해서 이번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장점이 더 사실 큽니다. 말은 그렇게 단점을 얘기했지만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수기가 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7, 8월 같은 경우 이제 기업체에서 좀 비즈니스가 좀 쉬다 보니까 물론 호텔에서 호캉스를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많이 바쁘게 하겠지만은 연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좀 많이 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19일 정도까지 쭉 쉬면서 월급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간 이걸 다녀오셨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급 경력으로 치면은 사실 호텔만큼의 경력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이 없죠.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뭐 레스토랑으로 이직하게 됐을 때도 뭐 경력을 좀 많이 인정해주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좀 장점이고, 또 뭐 연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행사별로 좀 다양한 성격의 그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뭐 양식 코스 요리 같은 경우는 기본이고, 중식, 일식, 뷔페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어가지고 많은 경험으로 좀 더 경로를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또 얘기를 드렸는데, 체력적으로 힘든 것만큼 팀원들이랑 좀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군필자분들이면은 누구나 100% 다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돈독적으로 관계를 맺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회사에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각 부서에서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큼 직장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주변에 계신 그 사교적인 이제 친목 모임, 호텔리어들 분들이 친목적으로 모이시는 경우에 주로 이제 F&B 업장이랑 셰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서로 뭐 의리라든지 그 전우회라고 표현할까요? 네. 바쁘신 와중에 피어난 전우회로 뭉쳐진 경우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 병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우선 단점은 매우 짧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텔리어 같은 경우는 일단 사무직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것도 또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호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하이 퀄리티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만큼 또 복잡한 절차가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단점입니다. 네, 짧은 단점 감사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이제 F&B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텔리어의 장점은 우선 음식, 음료, F&B라 그러죠. 식음료에 대한 이제 견문과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호텔리어 분들 중에서 식음료 파트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입사 이유가 뭔가요? 저는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이제 식음료 부서에 입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 F&B라는 큰 타이틀 아래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믈리에, 티 소믈리에, 바리스타, CS 마스터, 리셉션, 코디네이터 등 좀 많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소믈리에 외에는 F&B에서 전문성을 전문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그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포지션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우리나라 자체가 식음료 산업이 좀 발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스타, 뭐 티 소믈리에, 사케 소믈리에, 그리고 맥주 소믈리에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실제로도 언론이나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계시죠. 네, 저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역시 그 예비 호텔리어 분께서 질문을 좀 보내주셨는데 팔에 힘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제 생각에는 체력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 질문은 은혜장 근무를 하셨던 김현우 호텔리어가 좀 얘기해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뭐 호텔에서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식기류는 일반 음식점보다 좀 많이 무겁습니다. 바쁜 시간에 이제 많은 접시를 한 번에 옮기다 보면은 팔에 힘이 많이 필요한 거는 당연시 되고요. 10접시를 한 번에 들고 간다 생각하면은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게 무겁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 손으로 쟁반에 담아가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근데 이게 꼭 팔에 근육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이제 무겁게 쌓인 그 접시들을 내 몸 쪽으로 붙이면 힘이 덜 드는 요령도 있고요. 한 번에 많이가 아닌 핸드 서비스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지만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팔에 힘이 많이 있어야 하지만은 요령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라고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사실 저희가 연회장 지배인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막 그 라운드 테이블이죠. 라운드 테이블 막 한 손으로 굴리면서 한쪽에는 오발 트레이를 들고 막 다니시고 되게 막 기인처럼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체력도 체력이지만 요령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 질문은 호텔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시금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꽤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식음료 부서에서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오한 질문이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핵심 단어 의지 차이라고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폭풍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로 예를 들자면은 저는 커피 또는 티 같은 노알코올 음료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열리는 날에는 무조건 휴무를 신청하고 가서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배운 걸 이용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정말 좋은 상품이 있으면은 저희 호텔에서 판매도 합니다. 보통 쉬는 날까지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한 스펙업을 하기 되게 힘든데 왜냐하면은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고 싶은 게 이제 대다수 사람의 그 마음이거든요.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식음료 부서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성장해도 내가 다른 사람과 눈에 차이가 나게 티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상승을 하고 내가 이 호텔의 뭐뭐 분야의 1인자다. 내가 이 분야에서 제일 잘한다. 내가 짱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개발의 동기부여도 되고 있고요. 이런 동기부여가 되면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의지라는 게 호텔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잘 들었고요. 호텔에서 티랑 커피 이런 종류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박람회를 찾아다니면서 개인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앞으로도 병아님의 그 호텔리어로서의 그 성장 단계 중에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현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도 뭐 병아님 말하시는 것처럼 100% 다 이제 동의하고 본인이 어떤 목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5성급의 호텔의 경우 직원의 수 한 300명 이상의 호텔이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간부급은 15명, 20명, 5% 정도 될까요? 이 정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꾸준한 자기 개발, 호기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호텔에서 시작했다고 해갖고 호텔에서만 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사실 뭐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뭐 레스토랑으로 이직할 수도 있고 제 선배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청와대, CGV, 기업체, VIP 서비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간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판촉으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성장 가능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현우님 같은 경우는 식음료 경력을 바탕으로 연회장으로 트랜스퍼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혹시 식음료 경력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좀 되던가요? 판촉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원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행사를 받아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행사를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연회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디테일 사항들을 좀 더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서 신뢰를 좀 더 쌓을 수가 있었죠. 이렇다 보니까 판촉팀에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본 사람들에게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랑 기획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히 돼야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기획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금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각자 다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근무를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병환님, 어떤 부분에서 식음료 근무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음료를 보고 맛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부서를 옮겨라 하면은 이벤트 팀 같은 곳으로 옮겨서 식음료를 해서 그간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프로모션을 열어서 많은 고객을 유치 또 많은 이윤을 남겨 그 부서의 에이스이자 대세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약간 있습니다. 네.
야망이 있으신 분이네요.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취자분이 미리 질문 좀 해주신 부분인데요. 식음료 부서에서 에이스로 거듭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에이스, 이게 참 에이스, 글쎄요. 저는 에이스였던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에이스로 거듭나면 어떤 분이 좀 답변해 주실까요? 이거는 제가 꼭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병환님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는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항상 물어보기를 추천합니다. 한 달 일을 하면 오퍼레이션이 어찌 돌아가는지 흐름을 알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큰 흐름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2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난 뒤 보였던 것보다 더 큰 흐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씩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두 번째로는 항상 밝게 웃고 자기 자신보다는 이제 타인,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들을 말하는 거죠. 직원들을 먼저 배려해 주세요. 저희는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속에 쌓여 있고 불만과 스트레스, 안 좋은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툭 하고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나와 같이 고생하는 선후배 직원들한테 더더욱 잘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업장 에이스 누구누구, 후배들한테는 우리 업장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배 누구누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들어본 결과 그 처음부터 애쓰지 말라는 얘기는 막 거기에 대해서 프레스를 느끼고 부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하다 보면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언젠가는 그 부서에서 인정받는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현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에이스가 된 비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경력자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네요. 네, 이제 저도 뭐 병원님 말씀에 이제 100% 동감을 하고요. 내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는 거, 저는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뭐 선배들이 좀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달라고 좀 떼를 많이 좀 썼어요.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해놓고 나서 제대로 다 해놓고 나서 선배들한테 저 이 일 좀 알려주세요. 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거를 좀 선배들이 좀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얘는 벌써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는구나. 좀 다르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정말로 내 할 일은 다 해놓고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우님도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에이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확실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직 에이스의 네.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좀 생각을 좀 덧붙여서 얘기해보자면 에이스는 날 때부터 에이스가 없습니다.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인위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전직 에이스가 아니었던 자의 조언을 좀 해봅니다. 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일 거예요. 호텔리어를 준비하는 학생분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호텔에 근무하고 계신 이제 신입 호텔리어도 이분 많이 궁금하시는데 혹시 호텔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격증, 호텔리어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따두면 좋을 자격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병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워드 프로세서 같은 일단 엑셀이나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으면은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호텔리어가 되려면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뭐 보면은 이제 답변에 뭐 소믈리에 자격증, 뭐 양식 자격증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워드 프로세서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이제 소믈리에 자격증이나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거 자격증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게 기본이 되는데 그것도 기본이지만 또 하나의 기본이 서류 작업이에요. 페이퍼워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언젠가는 매니저 역할을 할 거고 매니저 롤이 되면 서류 작업 분명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인가요? 네, 엑셀 관련된 자격증 정도는 준비하시는 편이
본인의 자신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본인의 커리어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님은 혹시 뭐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은 내국인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죠. 아무래도 비즈니스 호텔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의 특성상 어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토익이나 오픽 등 영어 관련된 어학 시험 관련된 자격증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호텔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호텔 경영사, 뭐 호텔 운영하는 이제 뭐 그런 운영사 같은 자격증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뭐 호텔을 입사해가지고 경력을 좀 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자격증을 좀 더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뭐 추후에 더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호텔 관련해서 대학원을 다니시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말씀하신 호텔 서비스사나 이런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면 대학원 등록금이 좀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도 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르바이트, 뭐 호텔 관련된 아르바이트나 식음료 관련된 아르바이트 어떤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 꽤 받았습니다. 뭐 두 분 중에 먼저 네, 제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아르바이트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많은 호텔과 업장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나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현우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살을 붙이자면은 그 역세권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처음 일을 해보면은 바쁘고 힘들죠. 근데 이런 일을 해보고도 내가 이 일이 재밌고 일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면은 호텔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이라는 게 한 번 진로를 선택하면 평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 그 업종에 몸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같은 본인이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이 업무에 적합한지 내 성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게 맞고 거기에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좀 더 전문적인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현우님 같은 경우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권유로 좀 직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직원이 됐고 그 부분이 좀 운이 좋았죠, 많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사실 하지 않으면 발생이 안 되는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해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랑 직원들이 하는 일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뭐 기계적인 노동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바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조금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좀 그렇지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이 됐을 때는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이 볼 수 있는 호텔의 호텔 산업의 분야는 많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그 흐름이나 그들의 그리고 롤 모델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돼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처럼 근무하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는 되겠구나라는 큰 흐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니까요. 내가 이 일만 하려고 내가 호텔에서 일해?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이 친구 경희대 다니는 친구인데 지금 군대에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호텔 공부하면서 호텔 잘 알고 싶어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 린넨실에서 근무한 친구가 있어요. 네. 상당히 힘든 노동이에요. 린넨실에서 근무하는 게 먼지도 많이 일어나고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도 소비를 해야 하는데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일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분명히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그에 성장하는데
굉장한 자양분이 될 거라 저는 네. 확신을 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가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뭐 김현우님이 에이스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제보라든지 뭐든 좋습니다. 혹시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호텔 다 알려줌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 분 다 아시고 계시죠? 좋아요 네, 누르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거 안 해주셔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도 저희 채널 생성됐습니다. 이 자료도 아마 유튜브에서 보실 텐데요. 그쪽에도 남겨주셔도 되시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 뭐 어떤 식으로든 꼭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호텔리어 여러분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 건데요. 공통 질문이 뭐냐면 제가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사시대 크루원들께 공통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청취자분들은 이 공통적인 질문을 통해서 꿀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순서입니다. 네, 질문 드린 내용이 취업 초기에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과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그 마인드를 잊고 현실에서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청취자분들은 막 취업을 해서 본 그들이 느낄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겪게 될 건들, 그거를 저희가 좀 예측하고 본인의 사례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부분인데,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네, 병원님 먼저. 저 서로 먼저인가요? 미루시나요? 일단 대부분 시급료에 입사하신 분들은 주변 친구분들이 아직 학생이거나 취준생일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고요. 저희 업무는 고정 업무가 아닌 스케줄 근무가 대부분이라서 친구들과 만나려면 날을 잡고 만나야 되고, 단체 모임 같은 경우는 참석하는 게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말에 단체 모임 때문에 매니저님 저 휴무 신청합니다 하기에는 아직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죠. 눈치를 주진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하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선배님들은 안 보이고 당장 고객이 앞에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경력에서 우러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 전에 입사한 건지 1년 전에 입사한 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이 호텔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온 거지 우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요. 이런 좀 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고객들이 신경 안 쓴다는 거, 그거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사실 손님 입장에서 뭐 알 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내고 사용하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지금 이제 막 취업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베테랑인지 사실 외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뭐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좀 프로페셔널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때 느끼는 그 초조함이 또 있죠. 네, 저도 충분히 느꼈던 감정이고요. 그러면 그때로 만약에 병환님께서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병환님은 좀 어떻게 하시고 싶나요? 저는 지금 노하우로 일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하고, 지금 호텔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호텔보다는 한 10배는 빠르게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을 먼저 내놓아서 호텔을 유명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 때는 이제 월급으로 술도 많이 먹었는데 그 돈 좀 아껴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네, 뭐 잘만 하면 지금 호텔리어가 아니라 호텔의 오너가 될 네. 수도 있겠네요. 최대 주주죠. 네, 현우님은 어떻게 초창기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힘드시고 불편하셨나요? 네, 저는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식으로 좀 바뀔지부터 생각을 해보고 질문에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구두를 신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뭐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데 갑자기 구두를 신겨놓고 8시간, 9시간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8시간 동안 정자세로 스탠바이만 쓴 날도 있었고요.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또 병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입사했을 때 내가 일하는 호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들이 좀 많이 물어보고 해서 당한 경험이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겠지만 구두 신는 거 저 공감해요. 네. 예, 사실 힘들죠. 안 신던 신발 신으니까.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도 남자분들인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네. 냄새가 그렇죠. 이게 부수적으로 또 오는 또 효과도 있죠. 그래서 그 호텔 그 라카에 가면 또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에 현우님은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 구두가 사실 처음에 저는 시장에서 파는 그런 구두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도 좋은 구두를 신어야 되는 게 몸이 좀 덜 피곤한 것도 맞는 거고, 구두라는 게 신었을 때 뭐 이렇게 좀 발이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접시를 정리하고 주방에 갖다 놓으면서 물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습진도 생길 수도 있고 무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냄새가 나고 뭐 라카 남자 라커 들어가면은 막 화생방이 따로 없고 여자 라커도 이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글쎄요. 네. 근데 지금 그거는 좀 궁금하네요. 여자 라커에서도 그런 냄새가 날까? 저희 남자 라커밖에 안 네. 가봤으니까.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여성 그 크루원 보시면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 입사 확정이 되고 나서 출근 전에 좀 호텔에 대한 사전 정보를 사전 조사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취직하고 나면 그 호텔에서 돌아다니기가 사실은 눈치가 좀 많이 보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뭐 입사하기 전에 손님 입장에서 먼저 둘러보면은 뭐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을 둘러보면은 근데 또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좀 다 같이 뭉쳐가지고 뭐 회식도 하고 술 한 잔으로서 좀 풀고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은 없으니까 이렇게 좀 다 같이 팀워크를 좀 쌓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아님부터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근무하실지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로 돌아가셔도 호텔리어 다시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반얀트리에서? 네, 맞습니다. 우선 같이 일했던 선배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연을 이제 없던 걸로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는 꼭 반한테 다시 재입사할 것 같습니다. 네. 반얀트리에 다시 재입사를. 저 같으면 좀 호텔을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들으시는 분들을 뭐 의식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 완전 친한 선배 한 명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큰 꿀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술도 마시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배우고 사석에는 형, 동생, 누나 할 정도로 이제 친한 선배를 한 명이 만들면은 그 선배가 일을 하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선배 이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영호 선배님 사랑해요. 오,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현우 지배님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태어날까요? 태어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갔네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호텔리어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얘기는 하긴 했지만은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경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또 호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좀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잘할 수 있는 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호텔에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좀 하고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크게 어려웠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아무리 뭐 힘들고 하더라도 또 옆에 주변 사람들도 있고 다 같이 위로하고 다 같이 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호텔을 좀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호텔 에이스 출신답게. 네. 에이스라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전 비트코인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모험적인 답변 해주셨는데요.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청취자분들도 분명히 진정성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두 분 혹시 뭐 청취자분들께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꼭 하고 그러니까 참여를 하게 된 계기라고 보면 되는데,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퇴사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신입 예비 호텔리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당장 내가 입사를 해서 나랑 안 맞아,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퇴사를 하는데 이러한 생각을 잠깐 접어두고 이 호텔이 나한테 안 맞아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호텔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봐야지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일반 사원에서도 사원, 대리, 과장, 총지배인까지 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지금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많고 취직하기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와 같이 호텔리어가 좀 막연함이 있는 거는 현업에 있는 분들의 조언과 가르침이 있다면은 수월하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런 분들의 힘으로 파트타임에서 지금 6년차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처럼 호텔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이렇게 선사시대 크루가 준비한 호텔 다 알려줌, 식음료 다 알려줌 파트 1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파트죠. 식음료 다 알려준 파트 2에서 뷔페 업장에 근무하고 계신 조성욱 호텔리어와 바 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희루 호텔리어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두 분의 호텔리어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